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에서 지난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갭 투자가 불가해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표를 한 지난 21일부터 발효일 직전인 전날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4월 현재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8,65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임금 상승률이 1.1%에 그쳐 중산층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도 16.8년으로 늘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년간 서울의 시가 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환칙이나 관세 탈루 등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시가 840억 원 규모이며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압구정, 여의도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일부 지역에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요,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날까지도 수억 원이 오른 신고가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자, 개발을 전제로 한 이런 상승세가 정말 정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규제에 그치게 될지 서울시 움직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날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와 소통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봄맞이 준비를 한창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또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상반기를 금세 좀 우리가 흘려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오늘 대표님께서 6월 이후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6월 달 이후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 자, 서울을 지칭하는 이유는 서울의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과 지방권으로의 그런 변화들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부동산 시장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이후에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년을 두고 봤었을 때 하반기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 6월 1일 종부세 납세 기준일이 또 6월 1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이후에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달과 또 이번 달은 또 다르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전세라든가 또는 매매 물건들이 좀 쌓여가고 있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쌓여가는 부동산 매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현행 그대로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가격들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은 실질적으로 들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급매성으로 빨리빨리 나오고 또 빨리 팔아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물건들이 됐었을 때 가격의 경쟁에 따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호가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갈아타기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좋은 수급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물건들을 내놓은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안 팔리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건을 드리거나 내가 거주를 현행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매성으로 나오지는 어려울 물건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6월 1일 종부세 납세 기준일 이전으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매물, 바로 이런 물건들이 종부세의 부담분에 의해서 금매성으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인데 실질적으로 종부세의 부담이 크느냐, 팔았었을 때 양도소득세의 부담분이 크느냐의 기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으로의 그런 증가분들이 또 한번 어떻게 보면 금매성이 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매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들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었던 지금 현재 압구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한강변 주변으로서의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급상승, 신고가가 속출할 만큼이나 가격이 계속 올랐었던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실거주자들은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뭐 제주도라든가 또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방권 위주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나타나고 있었었고, 투자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위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2017년도, 2018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었고 그때 등록한 숫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6만 이상의 그런 등록자가 생길 만큼이나 많이 등록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는데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하셨던 분들의 자동 말소 기간이 바로 올 상반기였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자동 말소된 기간으로 인해서 주임사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었었는데, 자, 자동 말소로 인해서 매도 물건이 나오지만 이런 매도 물건을 팔았었을 때 가격이 떨어지기 위한 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매성 매물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보통 임대를 놨고 그 기간 동안에 1년 전에 자동 이런 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임차인들이 조금 더 살겠다라고 했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바로 효력이 발효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더 연장해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매물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임대를 끼고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주임사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과의 가격 차이, 2년 전, 3년 전의 가격 차이와 굉장히 크죠. 아파트 단지로는 적게는 2, 3억 정도에서 많게는 5억 이상의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수가 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으로의 공급인데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실거주자들은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살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서 지금 물건이 좀 풀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거주 조건이 안 되는 주임사 매물은 거래가 잘 안 된, 상대적으로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에 비해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들이 있는 것이고요. 꼭 팔지 못한다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2년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해서 임대를 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보유세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보유세의 증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임차인의 조세 부담들, 당연히 5%의 상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 매매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은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6월 이후에 종부세, 양도세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호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조세 부담을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담분으로 전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부담으로 인해서 조세 정가 현상이 나타나고 전매 제한이라든가 의무 거주의 기간 강화들을 통해서 임대 물량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임대사업자의 뭐 축소라든가 세제 축소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 물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의 증가로 인해서 매도가 어려워지고 이거는 보유하기도 또 팔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공급들의 축소들도 같이 함께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고 재건축 재개발의 가능성 위주 지역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이런 공공 같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사업들보다는 민간으로서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 이후에는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을 잘 노리셔야 되는데 지금 6월 이후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이 좀 풀려 있다면 매수자 우위 시장을 잘 노리셔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법인 등 주임사 매물들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 매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좋은 찬스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실거주 주택을 구입을 꼭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내가 매수하기 어렵다면 전세 플러스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모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주택자는 갈아타기 전략 꼭 세우셔서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역시나 내가 실거주하는 주택의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생활의 여건이 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통한 재테크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절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세를 통해서 활용한 투자를 하시거나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그런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4월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서 6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해보고 왔습니다. 자, 6월 1일 하반기 시작을 기점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지를 않으면서 물량이 줄어들고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개발지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도 부지런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4호선 숙대구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전자상가를 떠올리던 용산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용산인데, 자, 용산구 청파동에서 소형주택 보시는 이유 만나볼까요? 자,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 계획 발표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서울시장을 역임할 때 기본적으로 용산이라든가 한강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한강변 르네상스라든가 수변 관리 계획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의도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과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성수동 전략지구 또 압구정까지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곳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중에서 서울의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이고요.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권의 서울 3도심의 가장 트라이앵글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입지적으로는 정말 최강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투자라든가 또는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많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청파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대 입구역과 남행역을 이용해서 4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서울역을 이용하신다면 많은 KTX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GTX 라인들과 광역 철도망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6호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경인철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용산 지역들 아파트 부지들 그리고 동부 이촌동 라인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에서는 서계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파동과 후암동 라인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정비창,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와 또한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의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파동에서 국제업무지구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예정되어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들에 배후 주거지고 마포 공덕 업무지구라든가 또는 서울 3도심의 가장 핵심적인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의 접근성 그리고 강남권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지적으로는 이곳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청파동은 직주 근접성의 최대 수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역 전반적인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되어 있는 주거 환경들 그리고 또한 상업 비율들의 증대로 인해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교통 사업으로서는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 2차 구간이 용산까지 들어가고요. GTX B 노선과 그리고 GTX A 노선이 바로 서울역과 용산에 교차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역에서 시작을 해서 용산역까지의 지상철들 지금 현재 용산구와 도심지역, 중구와 이런 종로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상철로 막혀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상철을 지중화하는 사업들도 계획이 잡혀 있고 지중화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지상 공간의 개발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을 낼 수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따라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광역 철도망 구성들 대규모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용산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캠프킨 부지라든가 유엔사 부지 또한 수송부 부지들이 이전을 하고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들 같이 함께 잡혀 있고 또 민족공원이 같이 함께 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들의 이런 수요들 가격대의 상승률들을 보시면은 강남 3구 대비 용산구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적별 이제 매매 전세가도 소형 시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에는 자녀를 두고 있는 4인 가족 중심의 수요보다는 1, 2인 가구의 수요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룸이라든가 원룸 또는 투룸 정도가 굉장히 인기 있는 희소성 있는 그런 공급 물량이라는 점을 보시면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이 온전하게 나와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까지의 매매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이미 4억대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는 5억대까지 나오고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금액적인 부분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전세는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전세 시세가 약 2억 원이 조금 되지 않는 1억 9,800만 원인데요. 실투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1,900만 원 정도로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가 될 것이고요. 월세 시에는 약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시세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산구 청파동 안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1.5룸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5호선 계룡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아파트에다가 또 방이 3개로 여유롭기 때문에 투자는 물론이고 지금 실거주로도 송파구 보실 것 같은데 자, 송파구 오금동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강남 3구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송파구 내에서 아파트 가격 굉장히 급상승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물건 굉장히 자금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9억 원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30평형으로 굉장히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인 4웨이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망 좋고 전망 좋고 또한 아파트로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들도 기대 가치를 모을 수 있겠고요. 계룡역에서 오금동 라인으로 약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군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지역들, 초중고 학군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 굉장히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하고 성내천이 바로 아파트 뒤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내천 라인들은요, 굉장히 복원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잘 공원화 조성되어 있는 모습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거주의 만족도, 요즘은 또 공원화 조성, 공세권이라든가 친수환경, 숲세권, 수변공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접되어 있는 성내천에 가장 큰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고 또한 오금역이라든가 이런 계룡역을 이용해서 5호선, 직장인 노선이죠.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 용이하고요. 3호선을 따라서 강남권까지 진출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직주 근접성에서도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의 그런 직접적인 수혜지가 될 수 있는 송파구입니다. 특히나 마이스 산업단지 잠실 운동장 개발 사업과 삼성역의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사업들로 인해서 이미 잔삼대청으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되겠죠. 이 지역에 앞으로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많은 교통 호재들이 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금동에서의 국제업무지구,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배후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방해동 상업단지라든가 또는 천호 마포 라인들 그리고 문조 법조단지까지도의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오금동에서의 직장인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내청의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 봄 시즌 제가 한번 갔다 와봤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들이 더욱더 증대되는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았었고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운동하시거나 여가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송파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석촌 호수와 함께 매년마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또 찾고 있는 요소이기도 했었고요.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지금 현재 최고의 높이의 랜드마크로서 사무, 업무 그리고 관광, 쇼핑 모든 부분들의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실 운동장 일대의 마스터 플랜들 지금 현재 잠실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코엑스와 지하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단지와 국제 업무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많은 개발 요소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집가적인 부분에서도 이곳에 가격 상승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에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그리고 265조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예정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2019년도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 26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 6층까지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6층 라인들에는 통합 역사 설치를 통해서 철도 중심에 KTX부터 시작을 해서 GTX라든가 위례 신사선, 공항 철도 그리고 버스 환승 센터가 같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하 4층까지의 구간에서는 상업시설과 함께 더불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과 코엑스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지하 도시가 삼성역 주변으로 복합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곳에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광역 복합 환승 센터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서역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해서 업무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주거 단지, 유통 단지가 같이 함께 조성된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BOT 방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많은 개발 사업들 이곳에 SRT라든가 3호선이라든가 GTX 라인들이 들어갈 것으로 통합 역사 개발들이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지금 현재 최소 2동이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강남권의 9억 원 이하 미만의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구성될 수 있는 8억 6,500에서 8억 7,500만 원의 매매 시세가 되겠고요. 전세 시에는 7억에서 7억 3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파트 투자에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자, 한 동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지만큼이나 오르지는 않겠지만 단지형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액 기본 1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점. 하지만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는 투자 금액 대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성비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에는 280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4억 1,500에서 4억 6,500. 만약에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약 5억 원 정도 초반대의 구성 금액으로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의 30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 겸 그리고 가성비 있는 투자의 목적으로 송파구 오금동에서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무주택자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주택자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을 선착순 10명까지 1대1 무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대근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살짝 짚어주시면서 소개해 주실 지역까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또 완연한 또 봄 날씨를 또 맞이하면서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새롭게 또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압구정이랄지 또 주변에 뭐 성수동이나 또 목동과 또 여의도 새로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또 시장에 또 혼란을 야기해 왔죠. 하지만 언제적이나 굉장히 결론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야 되는 것들이고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들이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그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규제를 하면서 또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러한 행보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는 지역들 또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우리가 또 강남 3구 안에 있는 지역들 또 강남구가 그런 지역들이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송파구랄지 또 서초구랄지 또 주변에 또 목동과 여의도가 새롭게 묶이게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영등포랄지 앞으로 이런 곳들의 반사이익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그 지역들, 그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지역들, 또 서초구 지역이랄지 또 영등포 지역에 이런 해당되는 또 이런 부동산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누려볼 수 있는 지역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볼게요. 자, 주택의 시세는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도심 속의 자연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동네로 보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 여기서 주택 보시는 이유 만나볼까요? 그래요. 네, 서초구 쪽이죠. 서초구의 또 양재동이에요. 양재동은 현재 굉장히 살기 좋기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모르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서초구를 또 대표하는 지역이죠. 서초동이랄지 또 반포동이랄지 그 아래쪽에 이제 양재동이 위치해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을 상당히 형성시킬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이랄지 또 일반적인 요인들이랄지 또 이런 개별적과 또 지역적인 요인들이 항상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가격을 만들어내고 또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가격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항상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역세권이랄지 뭐 숲세권 이러한 각종 이런 세권들 자체가 이러한 요인들이 형성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것들이 강남 3구 안에는 어느 정도 이게 보장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 3구 안에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양재동이기 때문에 현재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으로는 이제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향후에 또 이곳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GTX 신호선의 교통망의 확장,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처음 맞이하는 교통의 수단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더욱더 확대가 되는 부분들까지 또 장점적인 요소로 챙겨드릴 수 있겠고 또 주변에 굉장히 숲세권이 또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매봉산이랄지 반대편에는 구룡산이 위치해 있고 또 말죽거리 공원이랄지 이런 공세권과 또 캠핑장, 심리숲 자체가 또 캠핑장으로 이용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주변의 녹지 공간들을 제공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가운데는 또 이곳 역시도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요. 가운데 지역을 또 천변을 뚫고 가기 때문에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또 한강변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위쪽에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그러한 천변 주변으로서의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요건들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천변 위주의 주변의 지역에 상당히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고 또 위쪽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랄지 또 좌측에는 서울교육대나 남부터미널까지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측이나 뭐 이런 양재천변을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하 보면은 도곡동이나 대치동의 학원가가 상당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또 학원가의 장점적인 부분들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편으로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곳에 나오는 또 이주수요들까지 주변에 계속적으로 이런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이주수 결국 그런 가수요가 아닌 실질적인 유효수요가 주변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재동 이게 천변을 끼고 있죠. 천변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탄천변이랄지 또 양재천변 자체가 양재천을 끼고서 양재천을 흐르다 보면은 탄천과 만나는 부분들 또 한강변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여가 활동이랄지 또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항상 형성해주기 때문에 그 양재천변 끝에 있는 이 양재동의 입지를 상당히 단단하게 구성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뭐 최근에도 다녀왔지만 이제는 녹지 공간이 상당히 훌륭하게 많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피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곳에 또 수세권의 프리미엄이랄지 이런 것이 높은 지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양재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여가 활동이랄지 운동이랄지 이러한 명소들이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입지의 장점적인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일자리를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 일자리도 이렇게 가치를 형성해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고 직주 근접성까지 훌륭하다면 더욱더 좋은 입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왼쪽에서는 바로 양재 R&D 단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양재 R&D 단지도 연구 단지도 이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져 있고 또 KT나 뭐 LG나 또 삼성이나 이러한 연구 단지들이 현재 위점에 위치해 있지만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양재역에서 이제는 신분당선을 타고서 한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죠. 강남역 주변에 많은 일자리들 또 대형 이런 업무타운들과 이런 산업 벨트들이 워낙에 많은 구역에 걸쳐서 이러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항상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또 한정거장 바로 위에만 올라간다면은 이렇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산업 벨트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또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 소식이 진행이 되면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주변 지역이 상당히 많이 묶여져 있죠. 그만큼 개발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곳에 이제 삼성역 안에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또 GTX 신호선 자체가 또 양재역으로도 들어오게 되죠. 신호선 자체가 양재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으로 지하철 한정거장 또 GTX역으로도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이러한 대형 상권들이 밀집해져 있는 이러한 주거지의 목적을 상당히 훌륭하게 보장되고 있는 또 양재동의 입지를 계속적인 장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의 기반 시설들도 강남 3구들 워낙 잘 알려져 있죠. 그곳에 현재 많은 노선들이 상당히 이만큼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교통의 시설들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과 또 수서 또 양재역 쪽에 이제 GTX역들이 들어오는 것들 또 위례신사선이나 또 동부간선도로나 또 위쪽으로는 이제 정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끼고 있는데 이것의 또 지화 사업이나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교통이 지금도 좋은데 계속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교통의 편리성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재 R&CD 특구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일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역 자체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이랄지 이곳에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그런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또 규제를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목적성은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권역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많은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남역 쪽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강남역의 주변에 또 서초대로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강남역과 또 서초역 사이에 많은 부지들, 이런 유휴부지들이 이제는 이런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또 탄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또 용적률의 상향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들까지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테헤란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초대로의 개발까지 주변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GTX 신호선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우리가 처음 겪는 교통의 노선이죠. 이것이 얼마나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지는 완성이 되고 나서 타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이제 적응이 되고 그것이 이런 시간에 적응이 된다면은 더욱더 이런 삶의 환경 자체도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GTX 노선들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위쪽에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또 덕천까지 있겠지만 자, 아래쪽은 이제 양재를 거쳐서 이제 금정, 이제 안산까지 내려가는 라인인데 이것이 자체가 이제 강남구, 강남 3구 안에서는 또 양재동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옆으로는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 강남대로가 상당히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유일하게 아래쪽 판교에서 강남권역, 용산까지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산과 강남권의 연결성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황금노선적인 부분들, 또 신분당선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대표하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이죠. 가장 큰 규모를 또 자랑하고 있고 또 한남 IC에서 이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항상 상습적으로 정체가 상당히 엄청나죠. 이곳에 또 도로를 상당히 이제 지하를 넣으면서 이쪽에는 토지 이용할 수 있는 유효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위쪽에 생기는 공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공원이나 업무시설 위주로서의 공사가 되면서 또 도로 주변에 또 도로 주변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가치가 상승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러한 도로의 공사를 할지 주변을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과 업무시설들이 새롭게 도로 주변으로 생겨나면서 그곳에 또 새로운 입지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이러한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엄청난 것들이죠. 교통은 물론 더 좋아지지만 그 외에 파급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화 사업 자체가 이미 아래쪽에는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는 한남 IC에서 양재 IC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위치 안에서도 양재동은 바로 이 서초 IC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개발의 효과를 굉장히 누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액 봐야겠죠. 일단 서초나 서초구 쪽 안에 있는 서초동이나 또 반포동, 잠원동 이런 곳들은 현재 가격대가 5억 원대가 훌쩍 넘습니다. 이제 6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가격들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죠. 5억 원이 채 안 됩니다.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이고 임대금액 자체도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흡수가 되는 금액들 자체가 거의 5억 원 선에도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2,500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또 이것에 월세로 임하신 분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 이러한 수익형까지 올릴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억 원이 이미 훌쩍 넘고 있는 강남 3구의 주택시장에서 아직은 4억 원대의 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의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자, 9호선 선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이번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요, 서울 3도심으로 꼽히는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이 영등포구는 공장지대, 공장이 많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서 저희가 오피스텔은 어떤 이유로 만나봐야 될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목동과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구역이 지정된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또 영등포구죠. 영등포구 자체가 현재 서울의 3도심으로 역할을 상당히 좀 수행을 잘 되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개발들이 많다는 얘기죠. 강남권과 영등포와 도심을 서울의 2030 플랜의 3도심으로 묶으면서 개발이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중공업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곳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랄지 또 공장들이 상당히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거 지역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일자리랄지 교통의 개발이 몰려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는 또 오피스텔의 목적성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이제 1, 2인 가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1, 2인 가구의 이런 퍼센트 자체가 3분의 1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1, 2인 가구도 이제는 주거의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던 부분들이고 또 영등포구가 강남구와 영등포구 자체가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또 영등포구가 최상위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소형주택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평동 유가 자체가 선호도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 황금노선이죠. 황금노선 또 한강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는 한강 또 아래 왼쪽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죠. 또 한강과 안양천 이 두 가지의 또 프리미엄적인 이런 뷰를 안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뷰, 이러한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내 시야로 볼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적인 뷰 자체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성으로 굉장히 고정적인 이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의 뷰랄지 안양천의 뷰랄지 이런 것들의 뷰를 상당히 품고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소녀도 공원이랄지 한강시민공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여가 활동도 상당히 죽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측에 있는 여의도와 또 왼쪽에는 목동의 이런 신시가지 재건축 이슈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영등포구의 입지는 상당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등포구도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위쪽이랄지 아래쪽이랄지 뭐 사통팔달 어느 쪽으로 이동하던 상당히 공동 업무타운이나 뭐 상암 DMC, 마곡지구, 뭐 G밸류 바로 옆에 또 여의도를 끼고 있다 보니까 또 9호선을 이용한다면은 강남권까지의 연결성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만큼 주변으로서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주 근접성이 좋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런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이런 교통 환경이 계속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그 가운데는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2030 플랜 3도심의 그런 개발에 첫 삽을 뜬 이 지역의 영등포 뉴타운의 개발이죠. 이것이 또 구역별로는 상당히 잘 지정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의 기준적인 가격을 잡아줄 수 있는 영등포 뉴타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에서도 이쪽 경인로 쪽 아래쪽에 있는 경인로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경인로의 개발이랄지 영등포 고가 도로가 철거가 되면서 앞으로 이곳에 뭐 버스 전용 차로랄지 보행 차로랄지 이것도 역시 고가 도로가 철거가 되면서 많은 녹지와 또 보행 차도의 개선들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는 더 넓어지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등포도 이제 지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지화 사업, 재물포길 지화 사업이죠. 재물포길 지화 도로 사업이랄지 또 서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뭐 재물포길 지화 사업 자체는 현재 지하 구간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다 보니까 지하 구간 제가 상당히 다녀봤는데 상당히 빠른 교통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상부 공간은 공사 중이죠. 상부 공간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상부 공간의 공사까지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서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이런 지화 사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영등포구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신안산선도 막 기다리고 있죠. 신안산선 자체도 결국에는 서울의 서남권 영등포구와 여의도로 향한다는 것들 또 안산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러한 연결성을 상당히 좋게 해주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원활해지는 것들 교통의 편의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곳 여의도 영등포 자체도 GTX가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의도와 또 신도림 부근으로 GTX B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신림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신림선 자체가 이제 이동성에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들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성이 영등포구에 이러한 노선들이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여의도의 이런 스카이라인들, 대형 업무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등포의 파크원이랄지 또 페어먼트 호텔이나 현대백화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입점을 했죠. 오픈도 했었고 이곳에 이제 많은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MBC EX 사업 부지에 있는 것들도 이러한 고층 빌딩과 업무 시설이 지어지기 때문에 여의도의 새로운 스카이라인들 앞으로 여의도가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많은 개발들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그것들이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것들이에요. 그런 여의도를 바로 옆에 품고 있는 양평동의 입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 지역의 투룸의 오피스텔이죠. 오피스 자체가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들과 개발들이 다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이 가격이 훌쩍 넘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재 실 투자 자체가 이것에 또 전세 흡수 자체가 3억 1,500에서 3억 3,500에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 투자금 자체가 2천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매력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수익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의 투룸의 이런 조망권과 뷰가 좋은 오피스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영등포구에서 또 여의도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양평동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오피스텔의 전략 좀 마지막으로 세워주시죠. 그렇죠. 일단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주택들이 대규모 단지들 뭐 방이 4개고 방이 5개고 이런 대형 평수보다는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트렌드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황금 노선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1, 2, 5, 9호선 많은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 이런 황금 노선들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주요 업무지의 접근성을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장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다양한 개발들이 뭐 교통이면 교통, 또 일자리면 일자리, 3도심의 핵심 도심인 또 그곳의 한 곳인 영등포구 보니까 그러한 개발들의 진행 방향성이 현재 이제는 앞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영등포구의 입지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 가구가 대세인 트렌드를 따라가 보면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